말씀입니다만 특히 고엽제 단체를 깊이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2015년도 12월 23일 법정단체 동래구 고엽제 전후에 부부 동반 12월 원래 및 송년회 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영설 지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가지고 저기 바쁜 데 불가시기 오셨는데 인사 말씀 잠깐 듣고 그러고 아마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의하기 전에 인사 말씀 먼저 들으시다.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지금 산업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공천제도 특별위원이신 동래구 이진복 국회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를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엽제 전후회를 비롯해서 보훈단체에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늘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서울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또 봉사해 주시는 분들 지금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전영철 회장님과 조금 전에 사회를 보시고 우리 김길재 우리 의원님께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18대 때 정무위원회 할 적에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업무가 있어서 자주 업무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업무는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략기획 본부장을 하면서 참전수당, 전투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의견을 작년에 들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책위 회의를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도 있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조금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전수당 이 부분을 과거에 뭐 10,000원씩 이렇게 늘리고 또 어떨 때는 정치에서 안 늘리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한 20,000원씩 이렇게 쭉쭉쭉 몇 년 사이에 올리면서 국가 재정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고 최근에 법원 판결 또한 좋지 못한 쪽으로 판결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에서 좀 의원들끼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가 과거에 좀 더 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확실한 부분들을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또 다른 동기부여를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원이 결정을 언제 했죠?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그 결정에 대한 시간이 또 아직 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른 결정을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자는 이유도 그런 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영철 회장님뿐만 아니고 부산 지회장님도 저희들 뭐 서울에 오셔서 한번 사무실 한번 다녀간 적도 있고요. 또 국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사무실에 가서 뭐 서명도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회원님들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국회는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쪽의 의견들을 대다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산을 쥐고 있는 정부 부처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법원과 정부 부처의 문제 그리고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훈처가 좀 앞장서서 좀 도와주고 하면 그래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참 18대 때 정무위원회 할 적에 고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분들의 100명을 어디다가 좀 더 고엽제 치료하는데 우리 봉상자 등급에 넣는 것을 100명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뭐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결국은 좀
누적된 것들이 조금씩 많아져가지고 국가 경제 살림살이하고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 온 천은 해주고 싶은데 기재부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국가 살림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두 한목에 다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살림이 어려울 적에는 그런 데 대해서 단도 10원도 지급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니까 보상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는데 그 금액을 키우는 부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면목이 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서 5만 원을 한번 올리자고 했다가 논쟁이 한참 붙어서 또 2만 원으로 줄고 그랬습니다만 당분간은 2만 원씩 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좀 가치를 좀 더 높이려고. 지금 18만 원 돼 있습니까? 얼마 돼 있죠? 18만 원 맞죠?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2만 원을 더 올렸는데 많지는 않지만은 몇 년 동안에 이렇게 만 원이 아닌 2만 원 정도씩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저희들 국회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다른 동기부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상하는 부분들은 늘 저희들이 심부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릴 때마다 또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늘 잊어버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것으로 좀 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대화 근대화 과정 중에 경제적인 부를 국가가 쌓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부분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 생각처럼 많이 가지를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전의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주시면 또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도 드리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이렇게 끝마칠 수밖에 없는 발령 마지막 장에 와 있지만은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여러분들 시한된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고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려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사모님들 많이 오셨는데 사모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저는 주말마다 늘 부산에 내려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국회에 법 때문에 사실 잘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우리 김일재 씨가 말씀을 주셨듯이 공천 누구를 만드는 특위에 들어가 있어서 25, 26, 27일은 오후 2시부터 해서 밤 12시까지 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앙의 일 때문에 저에게 각처럼 열심히 못 다니는 부분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 부리지 않고 제가 회의가 없는 날에는 언제든지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교를 하다니 미망인은 그대로 미망인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뭐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뭐를 선교를 하는 거죠? 자기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사망을 했는데 거기 사망을 하고 나면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유족인데 그 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족인데 승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받고 있는 연금을 유족한테 승계가 돼서 남은 생활에 조금씩 이렇게 아니 미망인이라 하면 지금 고엽제 나는 군의경 미망인을 이야기하는 줄 깜빡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부분 회장님 한번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논의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아직까지 그게 대절 안 해가지고 저쪽에서 지구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베트남 참전을 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이제 70대 정도 이렇게 70 초반쯤 이래 들어가고 계시니까 과거에는 다들 50대, 60대 이렇게 계시다가 보니까 미망인이라는 게 없었겠죠. 그런 법을 만들 적에는. 개혁할 적에는 좀 혜택을 주고 그러지만은 그런 미망인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예산 문제하고 이런 게 따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과거 18대 때 그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끝납니다. 그 대해서 끝나는데 이제 월남전을 참전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고엽제 그러니까 부상을 입었다든지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게 된 분들은 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옆에서 많은 내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영역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또 논의를 해야 됩니다. 독립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적에 독립유공자도 고대까지만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손주 세대까지는 그걸 안 해주거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오늘 요 앞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논의를 하는 위원회에 있지를 않아서 그걸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들 그 정무위원들 그 논의를 할 적에 제가 정책위에 지금도 멤버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정책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위원한테 병원이라도 몇 프로 어떻게 해가지고 신문제도 아무런 그거 없거든요. 보도에 해가지고 50몇만 원, 60몇만 원 이렇게 받았었는데 일전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병원비를 지원하고 병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아마 그거는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전혀 생소한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이 영역을 새롭게 정할 적에는 상당히 그 어떤 그 정부나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 논의를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 이 동의를 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런 걸 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죠. 근데 국회의원이 아무리 동의를 해도 예산 배정을 안 해주면 사실 드리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냥 말로 해가지고 그냥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서명을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정부 측에 끊임없이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는데 민망히 소개해주게 그걸 발의를 해놨는데 뭐 저는 모르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위원회에 안 있으니까 법안 심사를 할 때 제가 하진 안 하죠. 하진 안 하고 그걸 저도 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국가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국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중도, 경도, 고도 요리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혜택을 병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보면 뒤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오엽제 혜택을 주는데 부인인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은 지금도 병원 혜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볼 적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엽제의 고통을 받고 있는 본인에게 보험이나 그 재정 지원을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부인은 뭔데? 부인이 뭐 아프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그거를 주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법안을 서명할 적에 국회의원들 보고 다 서명을 해달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10명 서명하는 사람보다는 100명 이렇게 서명하면 좀 더 정부가 부담감을 많이 느끼죠. 그러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6.25 참전 전후에서 처음에 제가 18대 때 국회에 들어갔을 때 그 수당을 받는 걸 보니까 그때 11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논리가 그때 뭐였냐면 6.25 참전연분이 나이가 지금 전 80이 넘어 곧 다 돌아가시는데 언제까지 10만 원 가지고 이걸 생활해라고 줄 거냐? 어? 이런 논리로 그때 접근을 해가지고 돈을 막 한목에 이제 2만 원씩 이렇게 올리는 일들을 만들었듯이 그 타이밍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엽제의 미망인이라는 분들이 연세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점점 돌아가시는 분들이 2012년도 앞에는 그 병원을 죽으면은 저 지사람한테 연기를 해줬는데 2012년도 법이 바뀌었다 해갖고 그걸 삭감을 시켜버리시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거? 노래가 상위 7급을 받았는데 예. 그럼 그 앞에 신검을 해갖고 저거 했으면은 거기 내가 죽으면은 그 병원으로 죽으면은 집사람한테 연기가 됐는데 1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이래갖고
그 지금 이제 저 받아갖고 12년도 뒤에 받은 사람은 연기를 안 시켜준다.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 어째 12년도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버렸었어요. 그런 문제는 정무위원회에다 이런데 보내가지고 그 알아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예. 12년도 보험법이 그래 바뀌어버리신 게네. 아니 급을 1급부터 7급까지 받아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고도, 중도, 경도가 있습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받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예, 되고 고도, 중도, 경도는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 방금 그 말씀이죠. 고도, 중도, 경도 승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12년도부터 저거 그런데 대구배가 받은 고도, 중도, 경도 승계 안 되는 것은 승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요지는. 그런데 1급부터 7급까지는 승계가 됩니다. 7급은 안 되죠. 7급은 그러니까 이제 되는 분들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예, 그건 변경에 따라서. 근데 1급부터 어떤 정상 공격은 그 승계가 되고. 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자꾸 키워 나갔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와가지고 이제 현대의학으로 해보니까 이게 이제 이걸 넣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갔더라. 그럼 미국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에도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고육대 단체에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넣고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미망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경도, 고도, 중도, 경도, 중도, 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왜 그거를 못 주겠다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들은 바는 없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전 명예수당을 그 해마다 2만 원 정도씩 인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월남 참전 총연 인원이 32만 8,500명이 넘습니다. 이 인원 전체를 어떤 사람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 18만 원이 나가고 다 같이 여기 앉는 고엽제, 경도, 중도, 고도 뭐 상위 받은 사람들 전체가 월남 참전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은 참전 명예수당 싹 빼피거든요. 어쩌면 빠질 수가 그러면 있는가요? 맹칭을 아니죠. 참전 명예수당이라 하지 말고 네. 다른 맹칭을 붙이든지 참전 명예수당이라 하면서 다 같이 올라갔다는데 이그 고도나 중도나 경도나 상위를 받은 사람은 싸그리 없애비고 그 지금 그 아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18만 원씩 해당이 우리는 언론 갔다 온 게 아니 우리도 언론 다 같이 갔다 왔다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줄라면은 똑같이 주든지 안 그러면은 월남 참전 명예수당이라 하지 말고 맹칭을 바꿔가지고 그 100명이 없는 사람 상위를 안 해본 사람 이 사람들한테 뭐 월 18만 원씩 주는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참전 명예수당이라 하는 거는 다 같이 올라온 참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이 자체는 잘못 국가에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참전에도 등급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지 월남 참전 수당은 못 받고 있다. 이게 이제 중복했었지만은 정부 쪽에서 보면 이제 똑같은 참전 수당이 전부 다 줘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 혜택 같은 거를 그러면 주는 사람들에게는 또 나중에 이분들은 별도로 또 그것만큼 더 주자 이러면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는 아까 이게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좀 더 여론이 이분들이 우리나라 근대화하는데 참 많은 고생을 한 사람, 목숨 걸고 가서 참 너무 나라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가에 보탬이 됐지 않느냐. 우리가 이 정도 사니까 이제 이분들인데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 공무원들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하시지만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을 계속 정부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의장에 가보면 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줄 때마다 저희들이 사실 잘 모르죠.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정부나 정책을 만들 적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의 정책을 만들 적에도 야 내려가서 내가 고엽제 이쪽 분들 만나보니까 고통이 참 심하더라. 이거 좀 정책에 반영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안 와보고
이야기도 안 듣고 나면 그건 무슨 말인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들 만나고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대면 제가 전부 다 모를 적에는 왜 바로 오지 마, 다 오지 말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회장님은 또 저하고 자주 또 만날 수도 있고 김경재 씨도 저희 사무실에 자주 오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된 내용들을 주면 그걸 가지고 말 여러분들 이브 역할을 제가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일을 쭉 해보니까 특히 보훈단체 쪽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보훈처가 제일 전국구 중에서 힘이 없는 데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자생적으로 돈을 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돈을 얻어다가 써야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훈처 장관이나 보훈처 공무원들을 보면요. 어떨 때는 불쌍해요. 가가지고 어떻게 돈 10원이라도 더 받아 올라고 가는데 줍니까? 안 주지. 여러분들이 보훈처가 세금 걷어가지고 국가에 내는 게 단 10원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또 그 일을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뭐 저는 사무실에 늘 서류 주시면 제가 다 봅니다. 제가 없더라도 주시면 꼭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제가 그럽니다. 이거 다음 솔직히 공부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늘 뭐 업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과거에 했던 것을 조금 들으면 생각이 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희들 공부시켜서 고맙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이 남으셔가지고 듣고 나가셔야 됩니다. 예. 자, 우리 칭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꼭 저 협력병으로 지정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하고 뭐 본단체장들하고 같이 올려가지고 예. 그러고 저기 하다 보니까 뭐 별거 뭐 지금 회의를 한 이야기가 별로 지금 하면 또 넘기를 들고 해가지고 오늘은 뭐 식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막 지금 원래를 마치겠습니다.